깊이 들어들지 않은다니까. 요즘에 짙은 빨강머리에 미소년 피터팬 같은 모습을 한 가수 박혜경. 속도나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네.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나 봐. 내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런 사람, 그런 노래를 부르고 싶었어요. 항상. 노래는 곧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그녀. 한번 들어볼까요? 노랫말처럼 그녀는 얼마 전에 해고 노동자의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 누나가 되고 싶었어요. 언니가 그냥 가장 아프고 힘든 것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돼줄 수 있을까 내가. 대규모 정리해고, 전쟁 같은 긴 파업 끝에 어떤 이들은 목숨을 버렸고 어떤 이들은 지금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부모들과 웃음을 잃은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그녀와 그의 친구들이 다가갔습니다. 아직 복직하지 못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작지만 특별한 무대. 박혜경입니다. 이 무대 위에서 그녀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피터팬이 되어 아픈 가슴을 달래주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 박혜경. 그녀를 만나러 갑니다. 그녀를 마주하지 않고도 그녀의 얘기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트위터라는 공간을 통해서죠. 레몬트리 공작단이라는 재미난 이름의 모임. 그녀와 친구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가상의 공간으로 우리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장을 받은 다음 날, 우리는 직접 그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3월의 봄날 같지 않게 찬바람이 세게 불던 그날, 홍대의 한 골목에서 그녀를 기다립니다. 저기 그녀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추워. 빨리 들어가야 돼. 너무 추워. 네, 너무 추워. 여기 추워? 난 목도리 괜히 안 하고 왔나 봐. 이게 추울지 이게 모르셨어요? 바깥에 나가면은 봄이 될 것 같아서 내가 털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걸 벗고 왔어요. 네. 너무 춥다. 얼른. 너무 저부터 걸어왔어요 지금. 여기 너무 따뜻해. 참, 우리 아직 첫인사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네. 여기 와가지고 엄청 샀어요 항상. 작년 여름부터. 가수 박혜경 씨, 어쩌다 화방 단골 손님이 됐을까요? 지금 고양이하고 새싹 이야기 동화 그림 동화 만들고 있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 가서 해보고 또 부족하면 또 사러 와요. 한꺼번에 사면 후회할 때가 있거든요. 1년 전 취미로 시작한 그림에 한껏 재미가 붙었답니다. 화방 하는데 다른 날은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오늘 저도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특별히 그래도 연예인인데 그동안 못 알아본 게 죄송하다며 직원이 펜을 덤으로 얹어주네요. 그게 아니라요. 그때 제가 왔을 때는 화장도 하나도 안 하고 모자 쓰고 와서 아무도 잘 몰랐어요. 오늘 처음 화장하고 오는 거예요. 화장 안 하면 못 알아봐요? 아니요, 알아보는데요. 그때는 항상 모자를 푹 쓰고 이렇게 막 트레이닝 바지 입고. 이게 어떻게 되지 이제? 직원이 못 알아볼 만 하셨겠는데요. 오늘 날씨
그 커다란 화구를 짊어지고 성큼성큼 골목을 걷는 그녀. 아까는 아침 일찍이었고. 평소에도 이렇게 혼자 다니시는 거예요? 네. 저는 항상 혼자 다녀요. 길거리도 막 다니고. 그럼 매니저들 걱정하죠. 근데 매니저들도 피곤하고 내 사생활인데 이건 내가 그림 그리고 내 개인적인 일을 하는데 계속 애들을 부려도 되겠어요. 동생들인데. 이건 또 내 지극히 개인적인 사적인 일이죠. 또 같이 다니면 불편해요. 혼자 다니면 가다가 신기한 거 있으면 내 맘대로 내려놓고 멈추고 구경해. 너무 이쁘지 않아요? 호기심 가득한 여고생 같은 박혜경. 잠깐만요. 한 칸만 더 찍고 갈게요. 이거 찍어도 되죠? 이거 뭐지? 가는가 싶더니 또 멈춰섭니다. 저도 이거 여기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넣는 거예요? 뭐가 그리 궁금한 게 많을까 했는데 생각해보니 마침 점심시간. 식사 안 하셨으면 여기 가서 식사하고 갈까요? 그래. 우리 여기 안에서 먹으세요? 너무 가게 이쁘지 않아요? 아저씨도 되게 좋고. 약도. 이 자그마한 가게가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오늘 어떻게 침넘 음료수를 못 팔아요? 안 드셔보세요 이거? 그거라고 생각해보시면 다르잖아요. 다르죠. 두 청년이 운영하는 자그마한 가게. 요리를 기다리면서 그녀가 뭔가를 그립니다. 갑자기 달팽이가 그리고 싶으셨어요? 저 원래 달팽이를 좋아해요. 제가 생각하는 달팽이가 있어요. 아름다운 색깔과 이슬과 착한 마음을 먹고 등에서 꽃을 피워요. 근데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 가게에서. 왜 비슷하게 그러셨어요? 아빠 가게랑 조그맣고 소박하잖아요. 여기에 행운의 꽃을 핀 영혼을 치유하는 달팽이가 나타나는 가게가 대박 날 것 같아서. 뭐래나. 작은 것들을 보면 그저 마음이 간다는 그녀. 나왔어요 음식이. 우와. 어떤 게 제일 터키에 여행 갔을 때 먹어본 적이 있다던 그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 다 비벼 이렇게 먹는 거죠? 예. 진짜 막 찍어서 올려야 돼. 있을 수 없는 일. 트위터에 올리시는 용도예요? 네. 먹기에 앞서서 먼저 전화기로 손이 가는 그녀. 근데 맛도 안 보시고 올리시는 건 좀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맛을 안 봐도 딱 알아요. 술 많이 먹어가지고. 박혜경 씨가 왔다는 소식에 청년 사장님 헐레벌떡 출근했습니다. 정말 진짜 있잖아요. 이상형이었어요. 중학교 때. 짝사랑했었어요 제가. 이제 화장을 안 해요. 저 한 번만 하시면 그러세요. 대부분 저기까지만 알아요.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진 여성 보컬 박혜경. 이젠 중견 가수가 됐습니다. 요즘 음악만큼이나 그녀를 사로잡은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봉사활동. 아유 불편하시겠다. 괜찮아요. 기금 마련을 위해 최근 그녀는 타고 다니던 차까지 팔았습니다. 이거 녹음되나요? 우리 레몬트리 공작단 이거 음악을 쓰고 이 있어요. 뜻에 공감한 평범한 사람들이 레몬트리 공작단이란 이름으로 뭉쳐서 각자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저 혜경인데요. 그럼 밑반찬 만들고 장 볼 때 저도 같이 가서 하고. 언니 너무 고마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따로 그 엔지니어 안 구해도 되는 거죠? 아이쿠야. 감사합니다. 네. 레몬트리 공작단의 본격적인 첫 활동은 태고 노동자와 그 자녀들을 위한 치유의 행사. 동참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레몬트리 공작단 실장님한테 문자 왔어요. 좋은 일이 자꾸 생기네요. 잠시만요. 주의하십시오. 어떡하나. 방금 기뻐해야 하는 소식 아닌가요? 근데 왜 어떡하나 하셨어요? 그게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게 한 번 도움을 줘서 끝나는 일이면
받는 분도 그렇고 하는 분도 별 걱정이 없는데 앞으로 오래 해야 되고 해결될 기미가 찾기 힘든 거를 도와주면 그때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도움은 또 다른 관계 맺기의 시작. 혜경 씨만의 고민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둘러 그림 그릴 준비를 합니다. 공연과 함께 직접 그린 그림의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는 갤러리 콘서트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저 작년부터 그린 거예요. 지금도 막 그리는 거 같죠? 막 그리는 거. 근데 잘 그린 거보다 막 그린 거를 더 사람들이 좋아해요. 내 마음 거 같아요. 고양이 마우와 작은 새싹이 주인공인 그녀만의 그림 동화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동요를 내고 싶었어요. 아이들처럼 마음이 쓰고 싶은 어른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음악도 들어갈 거면 이거 내가 읽어줄 거예요. 동화처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누구나 동화 속의 세계를 동경하지만 동화처럼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데뷔했을 때 계약 문제나 회사 문제로 굉장히 난항을 겪어서 많이 찍혀 있었어요. 소위 이쪽 업계 사람들한테 너무 성격이 세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까다롭다. 그런 말들에 한동안은 흔들려서 나를 바꿔보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어요. 내 색깔을 죽이고 최대한 두리뭉실, 둥글둥글 사회에 잘 어울리는 사람. 그때 저는 생기가 없었어요. 생기발랄하지 않았어요. 네. 남들과 달라야 살아남기도 하지만 또 남들과 비슷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연예인의 삶. 하얗게 피어나는 개성을 지키는 건 그래서 어려웠다고 합니다. 물안개처럼 모르세요? 번번이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준 것은 바로 책.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인데요. 이거 진짜 정말 너무 좋아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을 때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게 어렵게 느껴지면 하다못해 거울이라도 찬찬히 들여다봐야 해. 이 스님의 그런 책이다.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해버려라. 눈치 볼 필요 없다. 받아주고 안 받아주는 건 그 사람 마음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까지 너무 생각하고 사는 거죠. 우린 너무나 그 나를 죽이는 방법에. 남의 시선에 억눌리지 않은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녀. 뭐 예를 들면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이는 순간 그녀가 카메라로 다가왔습니다. 와 신기하다. 원래 이쁘지만 좀 더 이쁘게 나올 수 있게. 야 배우해도 되겠다. 나봐.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게 됐냐면요. 이 노래에 가장 어울릴 것 같은 사람 제가 1등 뽑혀서 부른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거 틀어놓고 이렇게 막 아침에 일어나서 막 춤추고 해요. 생기 잃은 어린 마음들에 물을 주고 싶었다는 그녀. 또 그 일을 함께하겠다고 나선 사람들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그녀. 레몬트리 공작단의 첫 오프 모임으로 출발합니다. 저희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 나하고 같은 일을 하려고 막 오는 사람들은 가족같이 식구 같잖아요. 신분이래. 옛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지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여기에요. 강남의 한 카페.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이야. 오! 레몬차야 레몬.
한 레몬트리 공작 떠는이 건넨 선물이 참 상큼하기도 합니다. 잘 먹을게요. 이런다니까. 네. 자랑해야지. 아! 뭐야 사진을 나 되게 늘씬한데 왜 살찐 거야? 살 먹죠. 깜짝 전혀 못 알아본 거 아니야? 너무 예쁘세요. 너무 예쁘세요. 화장반. 일산에 지금 오신 거예요? 이야. 트위터 프로필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들을 직접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약속 시간인 저녁 8시. 사람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안녕하세요. 트위터에서 오신 거예요? 네. 연령도 직업도 제각각인 사람들이 퇴근 후에 짬을 내서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저 트위터 한지도 며칠 안 여기도 그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다 처음이에요 지금. 재밌어요 상황이 지금. 일단 여기에서 26일 날 오실 분 식사 중장님만 그거 해주시면 돼요. 제가 할게요. 본격적으로 행사 진행을 논의하는 자리. 팀장님이에요. 무엇이 이들을 이곳으로 향하게 했을까요? 마지막을 마무리를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밴드 같은 걸 했었거든요. 예전에 대학 공연하는데 그때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뵙고 트위터 하게 되면서 사실 이렇게 알고 싶어가지고. 아이들이 힘들게 자라나는 그런 거는 보고 싶지 않다는 고정의 개인적인 비용이 필요할 것 생각이 같아요. 있기 그래서 때문에 제가 어떤 거든 같이 참고할 수도 있고. 도시락 반가운 또 한 명의 단원이 도착했네요. 선생님 오셨어요? 아, 레몬트리 공작. 예예. 네, 반갑습니다. 상담실에서 상담하고. 정혜신 박사도 토요일에 함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가족의 심리치유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파업으로 인한 그 전쟁 같은 그런 상황으로 인한 그 후유증인 내 일상이 얼만큼 어떻게 이렇게 번져 있고 그게 나타나는지 구분을 지금 잘 못하시는 상황일 거예요. 대규모 정리 해고와 파업으로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사람들. 깊은 절망 속에서 가족의 고통과 동료들의 죽음마저 지켜봐야 했던 시간. 마음의 빛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따뜻한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 쉽지 않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기에 이들은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 눈높이를 아이들한테 맞춰서 공부도 너무 좋고 알고 보면 재능 기부란 참 간단합니다. 전부 다 애들이 6살, 7살, 8살 초등학생 한줄 이상에 맞춰서 자꾸 이렇게 열릴 때 그렇게 하면 호를 제작하는 게 확실히 이 주고 싶은 세 가지가 애들 장점 같은 거 찾아서 이 덕이 좋다, 저 덕이 좋다 이렇게 좋다 이렇게 변형해서 보기도 하고. 공연을 해도 되고 또 콘서트 그런 거를 해도 되고 애들한테 노래를 가르쳐도 되고요. 이 많은 이들의 재능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에 박혜경 씨가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의 끈으로 엮인 사람들. 토요일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후 우리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쌍용차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무엇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를 말입니다. 해고 노동자의 엄마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혼자가 된 거죠, 아이들이. 그 친구들의 누나가 되고 싶었어요, 언니가 그냥. 올 초 집단 해고의 후유증인 자살과 돌연사로 갑작스럽게 부모를 모두 잃은 남매의 기사를 보면서 그녀는 아버지를 일찍 여인 외로웠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한 사람을 원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다쳤을 때 다친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내 잘못까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아프고 힘든 부분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돼줄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생각이었어요. 아, 이제 저도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다음 날 우리는 트위터를 통해 그녀가 지난밤에 많이 아팠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녀의 쌍용자동차 가족 돕기를 둘러싸고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있었나 봅니다. 그냥 몸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벽에 병원에 갔다 왔고. 누군가 비아냥거리듯 붙여버린 민중가수라는 수식어. 처음엔 어리둥절했다가 나중엔 화가 났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도 트위터에 계속 글을 올리는 게 민중가수라는 단어는 벌써 쌍용차 가족들 우리하고 다른 사람으로 치부하는 거잖아요. 내가 보기엔 똑같은 대중인데 나는 다만 내 대중들과 내 이웃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중에 아이들을 내가 볼 수 있다면 봐주겠다 한 거고 사람들이 이런 기사를 갖고 이렇게 해석한다는 건 진짜 만연하게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굉장히 색깔 있게 보고 있는 거구나. 그게 저는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몹시 알았던 지난밤, 괜찮냐는 위로 한마디가 절실했던 자신처럼 쌍용자동차 가족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싶었다는 그녀. Get up, my friend. Forget it, my friend. 한번 물러나면 아무 일 아니야. Get up, my love. Forget it, my love. 난 네가 너무 좋아. 훌훌 털고 일어나. 우리는 그녀에게 문득 따뜻한 축한 글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넌 나만의 크리스마스 세상의 스페셜 기프트 다시 시작해보자. 정신이 좋아. 일찍 같이 왔어요. 주무시고 계셨죠? 내일 아침 손도 차고시네. 그리고 다시 차를 돌려 종로로 향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죽음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눈을 맞으며 촛불을 든 사람들. 어쩌면 그녀는 대중과 민중을 구분지어 이해하기 전에 이웃들에게 닥친 불행에 먼저 슬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와 두 번째 만나는 날 아침. 그녀는 바빠 보였습니다. 한 문구점에서 아이들에게 줄 후원 물품을 꼼꼼히 포장하는 그녀. 아침 내내 고마운 분들이 보내주신 후원 물품을 혼자 받으러 다녀야 한다기에 차량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완료했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고, 그 석 달치 매일 1,000원씩 모은 돈 9만 원 보내준대요. 십시일반 모아준 사람들의 마음이 고맙기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꾸벅 또 꾸벅.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출판사에서 동화책을 한 박스 받고 금일봉보다 더 소중한 응원의 메시지도 생깁니다. 네 뒤에 우리 있다. 안녕히 계세요. 지난밤의 고민은 잘 정리됐을까요?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글들 중에 왜 이런 일을 앞장서서 하세요? 노래가 이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민중 가수 되시는 건가요? 그다음에 요즘 되게 험악한데 무슨 피해를 보시면 어쩌시려고 해요? 이런 거. 우리는 음악을 계속 듣고 싶은데 음악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부터 시작해서
잘 살펴보고 하세요. 뭐 그런 거. 그녀 앞을 가로막고 있던 작은 봉우리 하나를 넘은 기분일까요? 이렇게 해서 그렇다 한들 뭐 어떻겠어요 하고 의연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괜히 그냥 그런 거가 내 자신이 조금 아직 작은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날 오후 그녀를 따라간 곳은 재래시장. 도심 속 오래된 시장에 오면 할머니와 함께 장에서 물건을 팔던 고향 마을에서의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는 그녀. 그래서 정겨움이 그리울 때 자주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 시골 재래장터에 길이 들여 있고 재밌잖아요. 그리고 그건 다 아니까 더 덤으로 많이도 주시고 또 와서 심심하지 않게 말도 할 수 있잖아요, 서로. 오늘은 부침개 재료들을 살 예정입니다. 할머니 이거 20개 주세요.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토요일에 아이들을 위해 부침개 100인분을 직접 준비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당근을 고르던 그녀가 늘 그랬다는 듯이 슬쩍 하나를 더 얹습니다. 할머니도 그저 웃습니다. 감자가요. 그 삶으면 물 나오는 감자 말고 포근포근한 거. 이게 포근한 건데 맛있어요. 이게 포근한 건데. 언니 큰 걸로 주셔야 돼요. 우리 부침개 부쳐 먹을 거예요. 장을 보며 마음까지 푸근해진 듯한 그녀와의 두 번째 짧은 만남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토요일 아침, 그녀를 미용실에서 만났습니다. 보셨어요? 아니요. 제 얼굴이 까칠해 보이지 않나요? 왜요? 모르겠어요. 막 잠을 설쳤어요. 두통도 되게 심하고. 지금은 저 여기도 기대감, 오늘 잘할 수 있을까 걱정.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과연 첫 만남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또 정혜신 박사님하고의 심리 치유는 어떻게 될까, 모든 게 궁금하죠. 오늘은 더 예뻐 보이고 싶다며 유난히 공들인 화장을 합니다. 같은 시간,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트위터에서만 보고 그냥 참가하겠다고 해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찍 와서 이제 일찍부터 나온 쌍용자동차 가족과 아이들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오늘 공연 때문에 오셨어요? 네? 오늘 공연 보러 오신 거예요? 아, 공연 아니라 아이들, 쌍용 아이들. 예, 맞죠. 공연 아니라 무슨 놀이치료 이런 거. 오늘을 위해 준비한 것들을 차근차근 점검해 봅니다. 안 밝히는. 저는 아는데 본인은 안 밝히고 싶은 분. 네. 장기 자랑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지 뭐 퀴즈를 낸다든지 이래서 상품으로 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경품이에요. 안 숨어지실 것 같은. 웃고는 있지만 내심 잘 될까 걱정도 되나 봅니다. 나름대로 연출 포인트를 아니요, 없습니다. 재밌게 놀면 되게 뭐 하시면 연출 포인트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그냥 재밌게 놀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은 오늘도 사실 놀기 어렵잖아요. 분위기가. 노시는 분들이 이런 분위기에 잘 쫓아오지 않는 분위기실 것 같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쌍용자동차 가족들도 긴장되긴 마찬가지. 오실 것 같으세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조합원들이 트위터를 사용을 많이 안 해서 판이 커진 걸 잘 몰라요. 트위터를 알까? 뭐 이렇게 마음을 보이고 내가 치료받아야 할 대상이고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조차도 쉬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사람이 3명이 오건 2명이 오건 시작이 적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말씀하셔서요. 저희도 크게 부담 갖지 않고 막 와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삶의 터전인 직장이 있던 곳 평택에서 그 터전을 빼앗긴 상태로 누군가를 맞이해야 하는 날. 반가우면서도 하나하나가 조심스럽습니다. 화기애애한 웃음소리의 주인공들은 가장 먼저 도착한 식사자원봉사자팀. 참석한 모든 이들의 식사를 책임지기 위해 전날부터 함께 모여서 준비해왔습니다. 160명이니까 20테이블이 맞는데 몇 개만. 정성껏 준비해온 음식들을 나눠 담는 사람들. 두 분이 같이 참여하기로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도 와서 처음 됐어요. 손발을 맞춰가며 국을 끓이고 돈가스도 넉넉하게 튀깁니다. 식사팀엔 요리 전문가부터 설거지 담당을 한 도서관 사서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뜻을 같이 했습니다. 저 사실 요리 10년 전에 요리 자격증만 칼을 놓은 지 좀 돼서. 도서관에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정재순 박사가 시월하늘이라 그래서 이렇게 과학자들이 시골 아이들한테 재능 기부를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냥 개인 자격으로 다른 도서관에서 너무 좋았거든요. 주말을 반납하고 힘을 보탠 봉사자들. 이들이 힘들까봐 대형버스로 서울에서부터 평택까지 태워준 이분 역시 봉사자입니다. 주말이고 애들하고 놀 시간도 이제 없는데 같이 좀 참여해서 애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문화 접하면 커서도 좀 다르게 크지 않을까 그런 게 더 크죠. 오전 11시 박혜경 씨도 도착하고 해고 노동자와 그 아이들도 한데 모였습니다. 오늘 자원봉사 오신 분들 손 들어봐 주세요. 자원봉사 오신 분들. 네. 우리 아까 나선한 친구는 어디 갔나요? 이제 함께 놀아볼 시간입니다. 자유롭게 노는 것이 곧 놀이이자 치유입니다. 칼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요거네. 되게 쉬워. 네, 되게 쉬워요. 그냥 힘으로 불 수 있는 거 이거 할래. 쩔쩔매는 봉사자들. 아이들 솜씨가 더 낫네요. 야, 네가 우리보다 역사했대? 색칠 공부 놀이엔 기증받은 물품들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거 고래치대다. 자세 저기다. 오. 새로 올라가면 토끼 나오지. 네. 돌아가. 애기. 보자마자 힘껏 때리는가 싶더니 또 푹 안기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이들. 하루 종일 곁에서 사랑을 주고받을 이런 친구가 필요했나 봅니다. 처음 해보는데 오늘 첫날인데 되게 잘하시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 마음이 조금씩 다가옵니다. 악당 마스크맨도 오늘은 아이들에게 끌려다닙니다. 그러고 보니 이분은 3번의 만남 주인공이었던 레슬러 김남훈 씨군요. 트위터를 보고 부랴부랴 기차를 타고 왔다고 하네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악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에 그 둔감한 사람도 악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박혜경 씨가 이렇게 악당이 안 될 수 있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오히려 더 도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애들이랑 노니까 너무 재밌긴 한데 너무 많이 맞네요. 한편 정혜신 박사는 해고 노동자와의 첫 심리 상담을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어려운 시간 내셨으니까 그냥 우리 얘기, 우리 자신, 나 거기에만 집중하셔서 우리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놓인 이들.
공권력의 강경 진압으로 심한 내상을 입은 이들이 조심스레 마음을 열어 보입니다. 제가 이놈이 되는 것을 인터넷에 오픈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한다는데 지금 행복하고 앞으로 이 희망이 행복이 오면 여러 가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가족들이 제일 무너진 것 같아요. 가족들을 생각하면 혼자 쓰는 기억도 5m 밖에 안 되는데 쌍문자를 자꾸 뭘 입고 조합이 빨강에서 세쳐오더라고요. 다른 거랑 다 모르겠어요. 경찰이 오는데 그렇게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이곳에 쉬는 게 없어.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이 내몰리기만 하던 사람들의 상처가 굼지 않고 아물 수 있도록 보듬는 치유의 시간. 이들에게 먼저 필요했던 것은 밥을 먹고 마음 편히 휴식을 즐기고 그렇게 편안한 일상을 회복하는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날 한 취재진은 카메라를 내려놓고 부침개를 준비합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며 정성을 쏟는 시간. 그리고 괜찮냐는 말 한마디. 이런 작은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불운에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게 해주는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캐러는 조금 이따가 먹을 거야. 토끼랑 같이 먹어요. 자, 토끼 손 놓고. 아, 이따가 밥 먹어요. 토끼 이따가 먹어요. 좀처럼 곁을 떠나지 않던 아이들. 한 아이가 캐로로에게 풍선을 선물하고 갑니다. 없어요. 내가 보고 있었어요. 애들 다 갔어요? 네, 갔어요.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여자분이셨어요? 그제서야 탈을 벗는 봉사자들. 몸은 힘들었지만 처음 자신들을 때리던 아이들의 손길이 어느새 쓰다듬음으로 변했던 순간이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줬다고 합니다. 잘 찍어 놓으십시오. 그냥 같이 노는 거, 그러니까 놀아주는 게 아니라 같이 놀다 보면 아이들이 저한테 마음을 열게 되고 저도 아이들한테 배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직접 와서 보면 뭔가 좀 다른 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고 저는 또 제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또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주위를 둘러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웃음이 떠나지 않았던 오랜만에 소풍 같았던 날. 유난히 호응이 좋은 이 안무는 노래라도 불러주겠다던 이 소년 봉사자가 미리 준비해온 겁니다. 이어서 아이들의 장기자랑 무대. 오후에 심리치유 상담까지 마친 부모들이 돌아와서 흐뭇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애들이 언제 저런 노래 배웠는지 모르겠네. 제가 작년에 출소했거든요. 쌍용 사태 이후에 구속됐다가 출소했는데 그 이후로 그걸 한 번도 애들하고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어떤 친구가 나무 위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살할 거야 뭐 이런 거. 그래요? 네. 근데 사실은 가급적이면 모아서 놀아야 되겠다거나 또 이렇게 서로 뭐 네 편 내 편 가르는 건 안 해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하고 왔는데 드디어 그녀가 무대에 오릅니다. 제 뒤에 계신 분들 뒤에 쭈뼛쭈뼛 계시지 마시고 안쪽으로 오세요. 부모들과 아이들 모두에게 노래를 선물할 시간. 이 노래를 여기 계신 분들이 장미라고 생각을 하고 이 노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한참을 기다린 그녀의 무대. 뜻밖에도 듀엣을 신청합니다. 여기 아내가 안 계신다고 치면 혹시 평소에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으신가요? 박혜경 씨? 심각했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마주보며 함께 부르는 곡. 어쩌면 그녀가 이 무대에서 가장 부르고 싶었던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격식 없는 이 무대가 아이들도 마냥 편한가 봅니다. 무대를 휘어잡는 그녀. 어제 종일 알았다던 박혜경 씨 맞나요? 저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죠? 여기 오기까지 마음도 너무 많이 아팠고요. 몸도 너무 많이 아팠고 잘할 수 있을까 되게 걱정도 됐고요. 두려움도 있었어요. 무대 위의 가수도 또 관객도 두려웠던 마음들과 작별하는 시간입니다. 애들이 되게 오랜만에 우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렇게까지 기대 안 했거든요.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날까지, 그리고 가슴속에 있던 상처들, 고통들이 서로서 치유될 수 있도록 지내겠습니다. 가족들과 울고 웃던 시간. 조금이라도 아이들과 함께하겠다며 인터뷰를 거절하던 혜경 씨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선생님이 치료하신 그런 마음의 상황을 털어놓는 거, 또 내 노래 들으면서 또 털어놓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홀가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네. 그러면 레몬트리 트럭은 계속 달려가나요? 네, 그럼요. 레몬트리 트럭. 네, 계속 어디든지 아이들이 있는 곳이면. 세상을 향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가수 박혜경. 우리는 노래하는 피터팬을 3번 만났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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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